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9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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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네, 2주 만에 도착을 했더니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지난 1부에서는요, 우리 무무님하고 별님 모시고 이제 인공위성 플러스 82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 주로 여쭤봤고요. 오늘은 이제 인공위성 82와 유학생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 프로젝트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인공위성 플러스 82 안 그래도 이것에 관련해서 일부에서 저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애만 태운 것 같은데 예,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인공위성 플러스 82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네. 근데 그 공모전에 넣고 떨어지면서 약간 좀 더 전시는 일회성인 것 같고 좀 더 길게 어떻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출판이라는 형식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끝에 플러스 82는 뭔가 064, 031이라든지 이런 지역 번호를 활용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럼 80의 국가번호. 네네 맞습니다. 그거군요. 네, 그래서 작은 목소리들을 좀 담아보자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인공위성 프로필은 그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인공위성 이렇게 프로필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뭐 말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인공위성이 어떤 다른 걸 송출을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프로필 로고를 별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네, 멋지게 만들어 주셨고. 오히려 그 처음에 기획서를 떨어진 게 약간 오히려 좋게 된 것 같아요. 전화해보게 됐군요. 네네. 네. 원래는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이제 네네. 그분 말고 별님이랑 떨어지고 나서 따로 얘기를 하면서 인공위성 플러스 82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한테는 좀 안 됐지만 오히려 더 좋은 작업을 하는데 또 그죠? 두 분의 그러니까 뭐라 하죠? 콜렉티브라고 네,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 네. 거네요. 플러스 82를 붙인 것부터가 뭔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식이었나요? 전시도 약간 그런 쪽이었나요? 네네. 전시도 이제 퀴어에 관련된 전시를 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면 둘 다 퀴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퀴어들의 작가들의 이제 작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카이빙하는 전시를 서울에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었다가 전시 공모전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만약에 전시를 보러 오려면 또 서울을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물성이 있는 닿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뭔가 둘 다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 출판사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네요. 물성이 있는. 배우신 분들. 그렇죠. 확실히 그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의미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오셨던 허우 작가님도 이렇게 뭔가 작품을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때 양승 작가님도 청주 쪽 내려가서 아예 그쪽 작품 활동하시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이런 예술계에서도 지역을 조망하는 게 이슈인가요? 아니면 약간 퀴어 쪽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그래픽 디자인 씬에서도 최근에 이제 민동인 디자이너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을 최근에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텀블벅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서울 중심을 벗어나서 뭔가 지역에서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송출하려고 뭔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요새 좀 대두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서울공학이라니까 너무 이제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 특색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리고 이제 소멸, 인구 소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방 도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술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려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는 느낌? 네네. 그러면 그런 배경들이 그 서적 그 유학생을 제작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제주 출신이기도 했고 이제 서울 출신인 무무를 만나면서 이제 섬과 육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같은 퀴어라는 정체성이 같이 있고, 그리고 계속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제주도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들을 무무한테 얘기를 해주면 또 무무도 그런 게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더 생각들이 많이 확장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를 어떻게 엮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유학생이라는 가제로 사실은 유학생을 시작을 했어요. 이 유학생이라고 가제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올라가서 공부하는 것도 누군가는 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외국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디론가 배우러 가는 것을 유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가제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퀴어라는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러 어디론가 가는 것도 유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 유학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유학생을 원래는 머무를 유자인데 이제 흐를 유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제목은 그렇게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살다 온 퀴어다 보니까 왜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러지 않을까? 혹은 왜 주변에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에 대한 조금 물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아무런 퀴어들이 없었고 제주도에 있었을 때는, 그리고 다들 운둔으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나 사실 성소수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의 목소리는 발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사실 작업들이 뭐 지방 퀴어 모여라라든지 그런 모임들이 있었지만 뭔가 물성이 있는, 뭔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임만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다를 게 있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 책이나 뭔가 전시 그런 걸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컸고,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이게 어디엔가 저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 하나의 시대? 이런 시대를 조금 도큐먼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한자 중에 흐를 유자를 쓰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흐르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싶은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혹시? 흐르고 흐른다라는 말이 뭔가 내가 퀴어라는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살다 보면 뭔가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또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조금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흐를 요자를 들었을 때는 요즘 어쨌든 아까 일부에서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어쨌든 책에도 나왔으니까 제가 곧 인용을 했지만 말은 제주로 보내고 개인은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떠밀려가는 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나타내려고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결국엔 흐른다. 그렇군요. 무무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흐를 유자를 쓴 데는 또 그런 비슷한 의미를 담으셨던 건가요? 네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작은 목소리들을 흐르고 흘러서 여러 군데 물성이 있는 책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흐르기만 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책으로 모아서 보여준다. 되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러게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책 형식 자체가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인터뷰 형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별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저희가 얘기하는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누군가에게 연결고리나 각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희 포지션이 연구자는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무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럼 그 개개인의 이야기를 좀 미시사적으로 담아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직접 좀 송출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터뷰로 우선 작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형식이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요. 저는 정치평론을 쓰다 보면 이게 직접 인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 좀 아무래도 사회과학자들이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런 중립성 혹은 뭐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그런 비유 같은 걸 많이 쓰죠. 비유 같은 걸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지점도 많이 발생을 해요. 오히려 중립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소수자여서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 포인트 자체가 다른 거죠. 제도가 왜 그렇고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성소수자분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왜 힘들고 무엇이 억압을 받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치학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보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인터뷰 형식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담담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러했으니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지방 사람들 혹은 지역에서 유학을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은 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인터뷰 형식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좋았던 거는 저는 되게 쉽게 읽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해온 거랑 좀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우리도 책 한 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모으면 우리도 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목소리를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뭐 소수자나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주제들을 많이 다뤄왔는데 뭐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역할로 목소리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텍스트로 또 아카이빙 된 걸 보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책으로 내고 이제 어떤 텍스트로 낸다는 게 저희도 사실 이제 3년 4년 됐나요? 비욘디 무지개재단에서 저희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기획서에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에피소드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팸플릿 형식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이제 한참 막 다들 뭐 학교에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군대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갖고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걸 한번 그러니까 경험은 아니고 이제 한번 맞닥뜨렸었거든요, 벽을. 그래서 두 분이 하신 작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인터뷰 형식 말고 다른 방식도 후보군에 있었나요? 뭐랄까 그런 서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인터뷰가 사실은 주 메인이었고요. 네네. 거기에 다른 만화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글들도 조금 같이 수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섭외도 조금 하고 이제 뭔가 기획서를 쓸 때도 뭔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만화를 아예 넣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는 사실 글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에세이가 들어가는데 에세이가 들어가죠. 에세이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런 연구자의 글을 함께 넣으면 어떨까? 그거는 뭔가 인터뷰 목소리만이 아니라 뭔가 글로도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가 메인이었고 그리고 글을 하나 수록하면서 또 아담하게 저희는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판형 자체도 판형 자체도 뭔가 딱 손에 딱 쥐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도 누구나 보기 쉽게 그리고 각 줄을 조금 저희의 생각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것도 뭔가 처음 이제 퀴어가 아니라 다른 LI라든지 뭐 우연히 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어떤 컬처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주가 달린 게 저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뭔가 약간 논문 같은 데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집에 이제 각주가 있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긴 했지만 저는 근데 그런 모두를 위한 그런 걸 또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각주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는 이제 지역에 대한 집중을 좀 하셨잖아요. 지역 퀴어에 집중을 하셨던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둘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계속 서울에서 머물러 있었고 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제가 사는 지역과 뭐 퀴어들이 많이 몰린 곳, 뭐 마포라든지 합정 뭐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낙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별님은 또 제주 출신이고 그래서 점점 뭔가 그럼 우리가 지역에 있는 퀴어에 대한 이야기로 좀 판을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주제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서울 안에 있는 어떤 지역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아예 바깥으로 넘어가게 된 거네요. 네. 하긴 서울에 살면 경기도나 다른 데 나가는 걸 너무 귀찮아 하잖아요, 사실.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사당에서 만나. 서울 놈들은 주기적으로 그렇죠.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구청에 모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서울에 살다 보면 서울이라는 지역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엔 자신이 사는 곳과 이제 게이들에게는 뭐 종로 3가 이태원 뭐 아니면 요즘 이제 신림 뭐 이곳까지 이제 포함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뭐 마포 합정 또 뭐 옛날에 명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되는 이런 지역들 이런 곳들에 대한 비교만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두 분의 상호작용이 더 넓은 그 토론을 만들어낸 거고 그게 이제 녹아낸 작품인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또 지역 퀴어를 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역에서도 많이 퀴어 문화 축제들이 이제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임들도 꽤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모임들도 중단이 되고 문화 축제들도 중단이 되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그들에게도 뭔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는 또 계속 심하긴 했었지만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도 집중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더더욱 지역 퀴어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퀴어에 있는 모임들도 계속 찾아보려고 저희도 리서치를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퀴어를 진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 분들의 이런 사회적 인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되게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지역 키퍼들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생기는 와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이어가지지 어려웠다는 얘기를 저도 봤어요.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너무 반성하게 되네요. 뭘 반성하죠? 저도 좀 뭐랄까 너무 보수적으로 살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 인생 자체가 그리고 서울에 어쨌든 저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와서 살다 보면 그냥 또 그게 편하고 나도 잘 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내 출신이나 뭐 아니면 이런 동네들을 돌아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난 방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구별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재밌겠다. 또 서울 위주의 생각을 또 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놈들은 죽이죠. 버릇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서울은 많은데 목소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렇죠. 덴덴님 인터뷰에서 잠깐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은 뭔가 되게 새로운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 있던 거에서 개선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것뿐이다. 근데 지방은 조금 더 어떤 새로운 거를 더 발견하거나 이렇게 어떤 걸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은 안에 뭐가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소비되는 속도로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얘기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약간 트렌드를 따라간다거나 맞아요.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던 거에 개선이 더 많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좋은 기획이었던 거는 제 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그냥 사견이지만 보면은 꽤 다양한 지역의 퀴어분들을 만나셨는데요. 혹시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떻게 모집을 하셨는지 선정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는지 이런 점들이요. 저희는 일단 인터뷰를 다 SNS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SNS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랑 인스타를 통해서 사실 트위터를 사용하게 된 게 어쨌든 퀴어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이제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사실 코로나가 아직도 있는 시기다 보니까 1차 인터뷰는 줌으로 그리고 또 각자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줌으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거의 1차 인터뷰는 그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냥 털어놓으라고 해서 거의 뭐 만담식으로 이제 저와 이제 무무님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저희 유학생이라는 그 키워드를 뭔가 같이 엮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2차로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뭔가 인터뷰이들을 SNS로만 모집한 게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닿지는 않잖아요. 사실 SNS 자체가 그렇다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또 그쵸,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딱히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쉬웠지만 뭔가 나중에는 이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뭔가 다른 책들을 만들 예정이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회가 또 생긴 거죠. 네, 또 네. 이렇게 개피방 분들이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거를 듣고 또 네.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을 수 네, 있고 연락을 맞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1차 인터뷰에서 2차로 가는 1차가 훨씬 많았나요? 그중에 이제 고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들 뭔가 이런 프로젝트의 그 기획한 의도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 연락을 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진행하셨던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덴덴님 이야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네네.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네.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 좀 반가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역 그 코로나 이후에 뭔가 줌으로 열리는 행사들이 되게 진짜 많아지면서 많았죠.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네네. 거예요. 네네네. 그 이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네. 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 좀 배신감도 많이 드셨다고 하셨었어요. 그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행사들이 진짜 온라인으로 많이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가 다 서울에서 열리니까 그때 막 지방에 계신 분들 분명히 지방에도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안 되다가 이제는 막 포항에서도 열릴 수 있게 막 직접 가는 행사도 생겼고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생기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힘들긴 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좋은 순기능이 있었다. 순기능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터뷰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모두가 다 좋았는데 네. 이제 헤이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넘어오신 분인데도 잘 지내고 있었고 이제 덴덴님은 퀴어라는 정체성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서도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조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무무님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활동을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전 좋았었던 것 같고 아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담들도 많이 했었고 수록은 안 됐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해가지고 재밌었고 또 순정님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한 것도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유학생이라는 그 제목과도 좀 비슷하게 맞닿는 맥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은둔자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지인들이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는 은둔과 제주에 사는 은둔을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을 만든 게 또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읽었던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분 인터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와 보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곳은 순정님이셨을 것 같은데. 순정님이었나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제 동네 어딜 가면 느슨한 인간관계들이 이제 많아서 날 알아봐주고 서로 뭐 안부도 묻고 하는 관계를 원하는데 서울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순정님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취지에 공감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 난 여기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너무 좋아요를 돌려서 표현하고 계시고 있어서 다들 다르게 살고 있구나 사람들을. 저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건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 그럼 내가 지역에서 느꼈던 그런 정이랄까요? 뭐 정이라는 단어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근데 나한테는 뭐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어렸을 때 솔직히 옆집 사는 누가 사는지도 다 알았고 그리고 또 저 막 반찬에서 나눠 먹고 반찬에서 나눠 먹고 또 뭐 앞에 상가 같은데 아파트에 살았어도 상가 같은데 가면은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지내고 막 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저도 이제 대구 출신 사람으로서 저도 어머니하고 어쨌든 사투리를 어쨌든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울에 오니까 그런 거를 정말 다 잊고 지내게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근데 처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방도 이젠 안 할 걸요. 그렇죠. 이제는 안 하겠죠. 시대가 변해. 시대가 변해서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당연히 서울은 좀 더 개인주의적인 게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지방은 좀 늦게 됐겠지만 이제 저희가 어릴 때랑 지금이랑은 어쨌든 한 20년 지나면서 확실히 뭐 반상회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주입된 향수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향수라기보다는 그때는 향수. 그렇게 사는 게 보편화됐던 시기라면 지금은 이제 그냥 옆집 누구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하고 모르는. 그렇죠. 안 궁금하고 이사 와도 떡 안 돌리고 약간 이런 문화가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어 간 거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결론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약간 이런 거네요, 그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 됐네. 이거 드러내야 되겠다. 아니야 재밌어요.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집에서 반상회 얘기를 했었어요. 반상회 했을 때 그 통로에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누구 몇 층 누구 엄마 이렇게 다 알고 맞아요. 애들도 서로 알고 막 이랬는데 공동 지금은 했었죠. 같은 층에 사는 옆집도 왕래가 없고 오히려 막 시끄럽다고 짜증나기만 하고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파트에 계속 살았지만 이게 바뀌었구나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그런 문화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아우팅을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도시의 익명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사랑했어요, 되게. 도시의 익명성. 네, 도시의 익명성을. 근데 이게 순정님이 하신 인터뷰를 보고서 그 정체를 저도 이제 안 게, 그러니까 다른 게 용인이 잘 안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어쨌든 저는 그거를 되게 몸으로 다 맞아온 사람이잖아요, 저도. 혐오나 이런 그쵸.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퀴어분들 대부분의 퀴어들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익명성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도시에 굳이 남아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와닿는 게 많은 네,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순정님 인터뷰도 엄청. 그럼 결국에는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특히 퀴어들도 그렇고 물론 꼭 퀴어가 아니어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정보가 불균형하다는 게 있고 또 서울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에도 커뮤니티가 없어지긴 하지만 지방은 그게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커뮤니티의 부재 이게 이제 진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럼 책을 제작을 하시면서 이런 그 정보의 불균형, 커뮤니티의 부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몸소 겪고 있는 그런 퀴어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혹시 제작 전과 이후가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제작 전에는 뭔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는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인터뷰를 1차, 2차 진행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 낙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퀴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립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서울에 몰려 있는 것 같고 인공위성 플러스 82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콜렉티브라든지 어디에서든 좀 더 많이 지역에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시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무모와 동일하게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만들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을 만들고 나서 이제 후기들을 또 몇 분을 들었는데 사실 더 고립될 것 같아서 아직 서문만 보고 뒤에는 아예 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그런 분들도 몇 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 만약 내가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 책을 만약에 접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책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었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도 다시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서 산다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졌을 때 계속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이쪽 술집을 가봤어요. 제주도에 있는 이쪽 술집을 가봤는데 사실 어플에 보이지 않은 중년 퀴어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다른 퀴어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돼서 아 그래도 지역에서 살면서 퀴어란 정체성으로 지역에서 살면서 지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사회로 이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장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마다 거의 그런 게이 레즈비언 제가 모르니까 게이 바나 이런 곳은 항상 있긴 하더라고요. 뭐 지방에 한두 군데라도 좀 그렇죠.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곳들에는 웬만큼 있고 저는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퀴어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서울 살면서 뭐 평일에 종로 뭐 가고 주말에 이태원 가서 클럽 가고 하는 식의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지방에 가서 살면 너무 힘들겠죠. 그걸 하기 힘드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생활 양식이 더 맞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또 잘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왜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서울에서 왜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람이 많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도 어쨌든 이게 왜 소수자라는 건 특히 외국에서 더 이렇게 몰려서 살고 이런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고 하려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를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술집이 예를 들어서 하나 있는 거랑 한 곳에 5개가 몰려 있거나 6개, 7개가 있거나 이거는 약간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몰리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결국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풀 혹은 모임의 풀이 훨씬 더 가능성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술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옆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하나도 안 갖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정을 쌓고 아니면 똑같은 술집에 가서 뭐 그냥 사는 얘기 반복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들 새로운 것 혹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좀 더 목마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저의 그런 제가 고향같이 생각하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거기도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형 고향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제가 제 고향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려면 사실 이쪽으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별로 안 머니까. 네, 별로 안 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가려면 여길 또 떠나서 가야 돼요. 시간을 또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또 거길 가면은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쨌든 솔직히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또 퀴어들끼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퀴어가 많이 없는 곳에 산다 하면 다른 헤테로들과 이제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살아가는 그쵸.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뭐 네. 그렇죠. 사람마다 어쨌든 그건 다른 거긴 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어쨌든 살아온 인생 배경이 다르긴 한데 또 이쪽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그죠? 왜냐면 말씀하셨던 별님은 제주 섬에서 나고 자라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뭔가 퀴어 프렌들리한 환경에서 자라오셔서 이런 프로젝트도 하시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결국은 어디에 사냐보다는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가 오히려 더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리면 책을 만드는 일이 사실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과제나 그런 것들로 책을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이제 옵셋 인쇄를 하는 것은 처음이어가지고 모든 게 다 사실 맨땅에 헤딩이었지만 그래도 기획서를 보시고 많은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희도 제작비를 넉넉하게 좀 받아가지고 다행히 잘 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에 맞게 이분들이 대답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사실 인터뷰집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팟캐스트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리는 게 그걸 그나마 좀 컨트롤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제 과연 우리의 의도에 맞게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책을 만들다 보면서 사실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거를 나오고 나서 이분들이 뭔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데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말이 잘못 전달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원래 저희 둘이 편집을 하려고 했다가 편집자분을 따로 구해가지고 편집도 다 하시고 그거를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봐달라 한 것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편집자분도 이런 퀴어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편집자분과 같이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이한테 한 세 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갈 건데. 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저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정갈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조금 디자인 부분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무무랑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책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보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책이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계피방 굿즈를 제가 다 이제 인쇄를 맡기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무슨 컬러 4색, 8색. 근데 이게 양면으로 하면은 8색이 되고 단면으로 하면 4색이 되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고 막 인터뷰집에 나오지만 먹일색 이런 거 전혀 모르겠고 도무송 귀돌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 인쇄 영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싶더라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CMYK이잖아요. CMYK 인쇄를 하죠. 그게 한 면에 이제 닿으면 4개가 닿으니까 4도인 거고 그 양면이면 그거 곱하기 2 해가지고 8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혹시 모모님은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1부에서도 얘기 드렸던 그 텀블벅이 오픈을 하면서 그거를 좀 엄마가 그 링크를 보시게 됐고 그러셨다 그랬죠. 그래서 반강제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뭔가 커밍아웃을 하게 돼서 그게 좀 가장 큰 시행착오로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 별님이 되게 막 지지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도 되고 막 성소수자 부모 모임 막 링크나 뭐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잘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게 동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게요. 동료가 정말 중요해요.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이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알려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우팅인데. 저는 가족이랑 인스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위터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트위터 단식하고 있고 디톡스. 디톡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스타도 그래서 그거 풀택으로 닫았어요. 인스타도 닫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조만간 없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고 이제 점점 더 인간관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나이 드는 거야. 오늘의 그 교훈인가요?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오프라인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이제 에너지가. 그렇죠. 맞아요. 에너지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 책 만드는 과정에서 무무님이랑 별님 두 분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획 단계에서는 별님이랑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디벨롭을 했고요. 디자인은 별님이 좀 더 많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글 조판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읽힐지 뭐 판형에서부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주셨고 그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인터뷰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는 또 편집자 선생님이 좀 많이 이렇게 공수를 들여서 봐주셨습니다. 엄청 겸손하시고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보다는 이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별님이 진짜 광기였어요. 계속 막 이거 막 글줄 행가리 하면서 막 계속 괜찮냐고 이게 막 가독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왕. 그 제가 진짜 원래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안 읽는. 저도요. 진짜. 그래서 사실 사모아요, 사모아. 모으기만 한 사람. 출판계의 빛과 소금. 저는 사지도 않았거든요. 사지도 않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유학생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딱 봤을 때 진짜 안 읽히는 거 읽히는 게 가장 딱 머릿속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펼쳤을 때 누구나 다 읽힐 수 있게 하는 거를 가장 중요시했고 그래서 한 줄에 뭐 몇 자 이상이면 조금 별로일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책을 안 읽으시는 것 치고는 그게 너무 확고하게 읽으시네요. 많이 읽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타이포그래피를 하신다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읽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양끝 정렬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행을 다 나눴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읽히면 좀 좋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조금 많이 섬세하게 봤는데 독자분들이 그것도 조금 즐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장을 끊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개행이라고 그러죠. 개행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섬세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 그 단어와 단어 사이가 끊기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자동 개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게 중간중간 약간 소제목 같은 것도 되게 고민해서 다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색깔도 광기에 차서 그 광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기가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잘 집중할 수 있는 서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높은 완성도. 무서우셨다.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너 좀 무섭더라.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무섭다. 혹시 그러면 그 디자인 쪽으로 조금 얘기가 나와서 혹시 그 표지가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 전 눈송이 같은 눈송이 색깔을 저는 별자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별자리. 네, 저도 별처럼 느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그 인터뷰한 인터뷰이들의 지역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도에서 이렇게 지도에서 여기가 짤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반도 이제 남쪽을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서울, 경기 그리고 밑에는 제주, 초록색은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깔도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색깔을 대표 색깔인가요? 네, 사용을 해가지고 했고 사실 귤 맞아요. 제주만큼은 귤이고 대전은 초록을 쓰고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파란색을 쓰고 또 울진에 있는 색깔도 파란색이긴 한데 조금 또 다른 그렇네요. 다른 색깔이고 이런 재미들을 조금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고 뭔가 또 흐르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다 그 흐르고 흐른다라는 그 의도가 담겨 있네요. 의도가 담겨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모르다가 그냥 예쁘게 하셨나 했는데 오늘 봤어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거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살짝 인공위성에서 조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위에서. 그런 거, 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프라이드 페어 때 저는 직접 가서 수령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때랑 똑같이 저도 지금 별인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근데 울진 쪽 보고 울릉도인가요? 그래서 그냥 울릉도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구매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소소한 재미들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기에 이은 높은 완성도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에도 이스터에그가 조금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제 독자분들이 찾아보는 즐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런 있습니다.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있나요? 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하셔요. 네. 잘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광기로 열심히 완성된 책이 어쨌든 처음에 나와가지고 인쇄가 돼서 나와서 내 손에 딱 쥐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낌 기억하세요? 너무 짜릿해서 딱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고 근데 그런 좋은 기분도 물론 있었고 약간 그걸 막상 폈을 때 혹시 내가 옷 하나 뭔가 이게 뭔가 실수를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긴장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를 잡고 있는데 또 학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뭔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근데 또 이제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퀴어 책들은 어찌 보면 좀 잘못 출판이 되면 많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뭔가 인용할 티가 많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텀블벅에서 제작계 인쇄비는 거의 텀블벅으로 많이 이제 했는데 텀블벅을 후원을 하고 뭔가 별로였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부분들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뭔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하면서 무무님한테 계속 저희 어떡해요? 우리 괜찮겠죠? 엄청 막 했거든요. 근데 무무님은 계속 걱정 말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가 성향 차이인가 봐요. 괜찮겠지 그러시고 걱정을 좀 하시고. 네, 저는 완전 N이어가지고 MBTI에서 상관은 없지만 후원자들이 좀 실망할까 걱정을 하신 거죠? 네, 실망을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사실 행사를 뛰고 이제 후기들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 사람들 이렇게 세 분도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진짜 의존하고 의존하는 서로 기대는 관계인 거잖아요.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 서로가 되게 진짜 약간 이렇게 상호작용을 잘하고 계신 느낌. 불같이 확 올라오면 이렇게 싹해 또. 네, 그렇죠. 그냥 무서운데 지켜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잘 상부상조하는. 저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해봐. 해봐. 그래. 뭐 이렇게 두면 괜찮겠지. 잘할 거야. 이런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넌 해봐. 이게 일을 하시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원래 친구인데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원래는 그 학교에 있는 성소수자 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도 이제 인터뷰 이런 편집 같은 거 인터뷰를 하고 편집 같은 거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뭔가 같이 일하면 잘 맞겠다. 프로젝트 하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또 그때 했던 인터뷰 형식으로 또 같이 하게 됐고 그렇게 계속 합을 1년 정도 전에 합을 맞췄고 이번 연에도 합을 또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면 그 말씀하신 텀블벅 펀딩으로 이제 배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프라이드 페어나 북페어에도 나가시면서 이제 직접 독자들도 만나셨을 텐데 혹시 주위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일단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책이 예쁘다는 반응을 받기도 했고 이제 사실 짜임새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편집자 분에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분의 역할이 좀 컸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둘은, 그러니까 무무는 편집에 대해서 조금 알기도 했지만 뭔가 실제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사는 분은 조금 고립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 모든 이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주위 반응들은 그런 분들도 사실 읽기 힘들다는 분들도 다들 디자인이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후기들이 와가지고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독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얘기해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 출신 지역이 여긴데 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반갑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인터뷰했던 분들 또 후기를 혹시 보내주셨던가요? 내 얘기가 나오니까 좋네요 이런 식으로 혹시 궁금해요. 다들 그냥 인스타그램에 너무 이쁘다고 맞아요. 올려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인터뷰하신 분들이 다른 분에게 또 홍보를 해줘가지고 또 구매를 유도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분들도 뿌듯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자기 목소리가 담긴 책이니까. 그렇죠. 혹시 별님이 우려했던 그런 반응들은 없었나요? 진짜 놀랍게도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트위터에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결국 하셨구나. 얼마나 무서우셨어. 트위터에 했는데 사실 뭐 그 인용할 티도 하나도 안 붙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리돌림 날까 무서웠던 거죠? 조리돌림도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저희 둘만 계속 인용할 티 그 인공위성 플러스 파리 계정에 인용할 티를 들어가 보면 우리 둘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이날은 없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계속 좋아해 주시고 그걸 또 다른 분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큰 걱정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별님이 생각보다 관심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관종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죠. 사회적 동물. 좋은 말이 있네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무무님은 그러면 그 보셨다 했잖아요. 어머님과 부모님이 책이 나온 다음에는 또 뭐 보여드렸다거나 궁금해하지는 않으셨나요? 절대 보여드리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게 여담인데 제 동생도 퀴어예요. 여동생이 있는데 퀴어여서 근데 저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동생까지 퀴어인 걸 아시면 뭔가 더 힘드실까봐. 네, 그래서 랩핑으로 꽁꽁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개인으로 말고 앞으로 인공위성 플러스 82로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인공위성 플러스 파리의 별과 무무가 함께 책을 만들었다면 이 유학생은 기획이랑 디자인을 다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디자이너의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이제 작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책을 2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다 뭔가 하나의 끈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들을 엮는 그런 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뭔가 각각 주가 되어서 기획하시는 책을 하나씩 만드신다는 거죠? 연결이 되는? 네, 각각 이제 따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대신에 저희가 기획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작가의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네, 그런 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의 또 끈으로 엮을 수 있는 뭐 또 다른 책이 또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져가면 유학생에도 구멍을 직접 뚫어주시나요? 끈을 연결해야 되니까. 끈을 연결해야 되니까. 질문이 참. 선생님이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되게 장기적으로까지 플랜을 세우고 계시는군요. 혹시 무무님은? 저는 작년에는 인공위성 플러스 82가 북페어를 퍼블리셔스 테이블에만 나갔었는데요. 올해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에도 좀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서 또 책을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북페어계 엄청 유명한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잘 써야 되나요? 이렇게 기획서 같은 걸 또 내야 거의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어디서 잘 조절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노원 살 때 거기 이제 독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자주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또 막 열리고 했던 것 네. 같은데 코로나가 아무래도 네. 갔는데 되게 빽빽한 그 부스들 사이에서도 진짜 눈에 띄는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홍보를 하시면 진짜 잘 되겠구나. 근데 여기 나중에 저 이제 뒤로라는 예전에 잡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한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선정되는 과정도 있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아쉽게도 그 지면에 실리지 못한 분들의 인터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다르게 뭐 출판이나 아니면 어디 아카이빙 하실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은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갖고 있지만 네. 사실 그것을 뭔가 수록을 하려면 또 그분들에게 동의를 또 동의를 받고 그렇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까지도 뭐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다시 송출이 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 시간이 또 지나면 그들이 또 달라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진짜 추후에 네. 뭔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그런 기획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되게 장기 연구 뭐라 그러죠? 장기 모르겠네요. 장기 연구. 네, 장기 연구 뭐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일생을 추적하는 연구 같은 그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되게 것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근데 멋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광기와 결합된 능력 아주 좋은 거죠. 부럽네요. 되게 성공을 위한 네,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성공만을 위한 건 아닐 텐데 그렇지. 또 개인적인 또 창작 욕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부럽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이제 나눴던 이야기랑 저희가 이제 드렸던 사전 질문지에 대한 내용 말고 혹시 또 덧붙이시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저희 유학생이라는 책은 이제 저희의 손을 떠났고 독립 네. 서점과 이제 알라딘에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사실 많은 지역에 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서점을 알려드리면 제주도에는 이유북스 제주점, 달리 책방, 움트는 책방, 라바북스 이렇게 4군데에 입고가 되어 있고요. 네네. 포항에는 달팽이 책방에 입고가 되었고요. 네. 대구에는 책방 2층 그리고 커피는 책이랑에 입고가 되었고요. 네. 경기에는 생활방식이라고 평택에 있는 곳에 입고가 네. 되었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유북스 망원점, 스토리지 북앤필름 해방촌점, 그리고 책방 79-1, 그리고 책방 꼴에 입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거를 듣고 개피방을 듣고 유학생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알라딘이 아니라 주변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에 이 서점들이 있다면 그곳에 들려가지고 함께 다른 책들도 우연하게 마주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무무님은 네. 그리고 인공위성 플러스 82가 또 올해 또 준비 중인 게 있어서 네.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많은 팔로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별님이 한번 말해주실까요? 아이디는 셀룰라이트 플러스 82라고 82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인공위성 플러스 82라고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관련 링크와 아이디 이런 것들 다 저희 방송 소개 페이지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게 소감이자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네.
개피방의 팟캐스트 방송 내용이 뭔가 이렇게 유학생처럼 책으로 담겨서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디나이얼 시기에 좀 정체화하는 데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 사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커밍아웃 스토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너무 그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 보면서 되게 참고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개피방의 이야기도 책으로 나온다면은 저처럼 디나이얼 시기에 있거나 은둔이신 분한테도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저번 방송,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저번 방송이겠네요. 저희가 새해 특집 방송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 시즌 혹은 이제 다음 시즌의 어떤 저희의 어떤 업무 그런 일들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좀 나눠서 선정을 하고 이제 좀 채록을 좀 해서 요즘엔 또 그 채록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광기가 필요해. 그렇죠. 광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막 제안서 쓰고 막 그 지원금 받고 했던 그때는 진짜 광기였어요. 저기도 한나도. 그러네. 여기도 광기캐 여기. 이쪽이 광기캐셨군요. 별님 역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막 니들도 한번 당해봐 이건 아니죠.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 이런 거 아니죠. 진짜. 제가 너무 읽고 싶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님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개피방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제 제가 프라이드 페어를 나가는 것도 사실은 2021년에 사실 처음으로 프라이드 페어를 놀러 간 게 이제 뭔가 행사를 처음 가본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양승욱 작가를 처음 실제로 뵙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언젠간 나가봐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2022년에 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개피방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피방이 계속 쭉 잘 방송이 유지가 돼가지고 또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가 인스타 마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 그래가지고 제발 안 듣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듣게 되면 살짝 엄마가 연락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 빨리 올려야겠다. 빨리 올리세요. 네. 저희가 송출 채널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방금 약간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하죠. 그래서 양가적 감정이 또 또 들으면 뭐 어쨌든 커밍아웃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뭔가 더 다른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랑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참.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하죠. 사실 저희가 감사하죠.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또 담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또 뭐 애로사항 혹은 힘든 점 아니면은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또 아카이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지키고 자신감도 지키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또 뭐 서울 뭐 살고 있는 퀴어들과 지방 퀴어들의 이런 것을 결국에는 끄집어내서 또 작업을 하는 이유 자체도 또 어느 누군가의 자존감 혹은 어느 누군가의 자신감을 위해서 또 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스스로의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공위성 플러스 파리 여러분들도 또 뭐랄까 오늘 저희가 계속 어쨌든 칭찬을 계속 드려서 엄청 부끄러워하시던데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그럼요, 네, 그럼요. 건승을 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작업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시가 없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아마 이걸 아시겠지만 듣고 나서 또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아유, 내가 없는데 잘했을까 이러고 있을 텐데. 네. 네. 아니 근데 오히려 삼시경이 없으니까 두 분이 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이간질하지 마세요. 난 얘기 안 했다 삼시가. 들켰어요? 게스트 분들도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네. 즐거운 녹음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는 이렇게 네. 할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